아이고 빨간 다리야. 아이고 태양쌤, 이게 또 무슨 일이래요? 설마 할아버지 댁 다녀오셨어요? 와우, 이제 척하면 척이시네요, 하늘쌤. 혹시 김장 도와드렸어요? 네, 맞아요. 아니, 김장한다고 마당에 배추를 다 절여놓고 누웠는데 글쎄, 눈이 오는 거 있죠. 맞다. 어제 저녁에 첫눈 왔었잖아요. 그러네요. 응. 아니, 배추 들고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올해 첫눈이네요. 첫눈을 김장한 배추들과 함께 보내버렸네요. 근데 하늘쌤, 하늘쌤 할머니는 김장하셨대요? 저희는 8월에 심어놓은 무랑 배추가 빨리 자라서 올해 김장을 좀 빨리 했어요. 저도 내년에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김장을 좀 빨리 해야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내년 첫눈 오는 날은 이 배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겠어요. 어머. 좋아요? 어머, 좋은가 봐. 자,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추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입니다.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일까요? 와우,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하실 하늘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하늘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추나추동 다이어리가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과 일정, 일기 작성하기, 24절기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문제도 풀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매번 하던 활동이죠.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헷갈리실까봐 속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충청남도 세모군 내모읍에 살고 있는데요. 태양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내모구 동그라미동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살고 계신 집 주소를 떠올리며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달력을 함께 보며 작성해 볼게요. 달력을 보고 11월의 일정을 작성해 주세요.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빗장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쌤은 11월에 어떤 일정이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주말에 동생이랑 같이 부모님 댁에 가서 집 한 공간을 영화관처럼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부모님이 요즘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늘어나서 좀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다 모이는 날에는 다 같이 영화 관람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가는 일정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일정에 대해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작성한 일정들의 날짜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계획한 일정들을 잘 실천하셨는지 네모 빈칸 안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보세요.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시장을 가기로 했는데 잊지 않고 장에 가셨다면 동그라미, 가지 못하셨다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자,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들을 떠올려 볼까요?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얼굴 표정 스티커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요즘 생활이 조금 불규칙하고 맨날 음식을 밖에서 사다 먹다 보니까 제가 면역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저희 엄마가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아니 영양제를 종류별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아주 잘 챙겨 먹고 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며 저는 여기 뽀뽀하는 얼굴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절기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하나쌤, 네. 절기의 날짜는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4절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24등분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4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매년 절기의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매번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11월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는 활동과 문제 푸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눌 11월의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인가요? 11월의 첫 번째 절기는 입동입니다. 올해 입동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입동은 어떤 절기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입동은 24절기 중에 19번째 순서인데요. 서다 입에 겨울동이라는 풀이 그대로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뜻의 절기입니다. 입동 무렵이면 낙엽이 지고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겨울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니,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었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럼 입동에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입동에는 겨울로 들어서는 입동 전에 이제 밀이나 보리, 마늘, 양파 같은 겨울 작물들의 파종을 끝마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추 때 심었던 무랑 배추를 뽑아다가 김장을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8월 입추 때 심었던 무와 배추를 이 입동에 쓰는군요. 드디어.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그 입동 전후 5일 내외에 김장을 담그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11월 초나 중순이 되기 전에 김장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늘쌤, 고사는 왜 지내는 거예요? 고사는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을 끝내고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낸다고 하는데요. 시루떡이나 제사 때 쓰는 음식들을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서 곡물을 저장하는 곡관과 그리고 마루 또 소를 기르는 외양간에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농사를 잘 마무리 짓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였군요. 그쵸. 그럼 입동과 관련된 속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는 입동과 관련해서 어떤 속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입동과 관련된 속담은 입동 전 보리씨의 흙먼지만 날려주소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많이 생소한 속담 같은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이 속담은 보리씨를 가을에 뿌린다고 하는데요. 입동 전까지 보리의 파종을 마치는 것을 좀 강조하는 뜻의 속담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입동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 입동이 어떤 절기인지를 잘 들으셨나요? 입동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11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11월의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소설입니다. 올해 소설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소설은 어떤 절기인지 궁금해요. 소설은 24절기 중에 20번째 절기인데요. 소설은 첫눈이 내린다는 뜻의 절기라고 합니다. 첫눈. 이 눈이 내리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눈 내리는 소설에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소설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는 때여가지고 볏짚을 모아두는 등 월동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메주나 동치미를 만들고 시래기를 엮어서 달기도 하고 또 물을 썰어서 말리기도 하는 등 겨우내 먹을거리들을 챙긴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설과 관련된 속담에는 무엇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속담은 소설 추위는 빛을 내서라도 한다입니다. 이는 소설의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어르신들도 소설과 관련하여 또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이제 추워지는 겨울에 먹는 음식들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하늘쌤, 네. 11월에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태양쌤이 궁금해하시는 11월의 음식은 바로 신선로와 시루떡입니다. 오, 시루떡은 혹시 입동 때 주로 고사를 위해 만들고 먹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시루떡을 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11월 소설 무렵에 주로 고사를 지내고 이웃들과 함께 시루떡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로는 다가올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먹는 따뜻한 전골 음식이라서 11월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뜨끈뜨끈한 신선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1월에 주로 먹는 음식인 시루떡과 신선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입동과 소설에 대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어르신들께서도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절기 내용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보시거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번에는 11월의 절기인 입동과 소설을 계속 떠올려 보시면서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색칠하시면서 11월의 절기인 입동과 소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답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입동은 몇 월 며칠인가요? 입동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소설은 몇 월 며칠인가요? 소설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땡땡전 보리씨의 흙먼지만 날려주소.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땡땡 추위는 빛을 내서라도 한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19번째 절기로 겨울 시작, 겨울 작물의 파종을 끝내고 김장을 하거나 보살을 지내기도 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스무 번째 절기로 첫눈이 내린다는 뜻으로 월동 준비를 시작하고 겨우내 먹을거리를 챙기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1월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히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주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역시 맞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절기인 입동과 소설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1월의 절기인 입동과 소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떤 절기를 알아보게 되죠? 네, 다음 시간에는 12월 편 대설과 동지에 대한 절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는 절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수나추동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활용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